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12일 D-63일. 오늘따라 하루 종일 비가 촉촉하게 오는군요. 오늘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그냥 칙칙한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금 마음이 오늘 날씨 같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그분 시베리아 벌판 같은 땅땅한 마음, 이런 비 내리는 촉촉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분. 아니, 굳은 결단. 아니, 비 내리는 촉촉한 날씨 같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어두칙칙하고 그야말로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마음이 아마 손학규 대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중국의 역사가 정말 뭐 엎치락뒤치락 복잡했던 것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데, 네. 그때보다 조금 더 혼란했던 게 이제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정치판이 이 5호 16국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황 대표처럼 정치를 직업으로, 평론을 직업으로 계속 들여다보자는 사람은, 네. 저는 오늘 3당 통합을 하는데, 네. 3당 통합을 하는데, 손학규가 물러나 달라고 이제 3당에서 다 요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난 도대체 3당 통합이라는 것도 족보가 있는 당도 아니고, 보니까 대한신당, 네. 민주평화당, 네. 바른미래당이 또 3당 통합을 또 왜 해야 되는 거며. 예. 근데 왜 또 통합하면 되지? 또 손학규 물러가라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죽어도 나는 안 물러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간단하게 뭡니까, 3당 통합이? 우리 민정당하고 신민당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무슨 게 5호 16국 시대라는 게 아시다시피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유비조조 손권의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나라가 잠깐 천하를 통일했다가 그 다음에 5호 흉노, 선비, 저갈강 5개의 그 이민족들이 양자강 이북에 16개 나라를 갖다가 연거푸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하신 3당 합당, 3당 통합은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간에 있었던 3당 통합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정동영 씨가 대표로 있는 민주평화당 4명입니다. 정동영, 김광수, 조배수, 이 세 사람은 전북이고, 네. 황주, 홍심한, 고흥보수는 전남이죠. 전남이죠. 예. 이제 자기들끼리 4명이 뭉쳐져 있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대한신당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박지원 씨가 정동영한테 반기를 들고 또 호남 의원들을 몰고 나온 게 그게 7명인가 될 겁니다. 대한신당. 그러니까 유성엽, 네. 김종회, 예. 박지원, 네. 윤영일, 네. 장병환, 네. 천정배, 최경환, 광주 최경환. 이렇게 해서 7명. 7명이 있는데, 이거 말고 원래 이 사람들하고 2016년에 안철수 그늘 밑에서 빠지를 단 사람이 38명이에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예, 그중에 이합 집산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13명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 4명, 17명인가가 지금도 바른미래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13명은 이제 빼고 움직일 수가 제명 당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권은희, 박주선, 주승용, 김동연 이게 4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호남당을 만들자 그거구만요. 결국 3당 통합은 호남신당 만들다. 호남신당. 호남통합신당입니다. 근데 손학규 씨는 여기 왜 껴있는 거야? 이 사람은 경기도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이 3당 합당에서 개밥에 도토리같이 껴있는 사람이 손학규네요. 지역별로 오더라도. 네, 다른 거 다 빼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학규 씨가 이제 만덕산에 내려가서 침잠하고 전남 강진. 예, 전남 강진 있다가 그 무렵에는 사실은 안철수가 보면 민주당을 깨거나 문재인과 갈라서서 만든 게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혼자 뛰기 좀 거시기 하니까 그때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로 런닝메이트로 만덕선에서 불러 올린 사람이 손학규입니다. 국민의당에.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손학규, 그다음에 박주선 세 사람이 경선에서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죠. 2017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당시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합당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좀 떨궈져 나왔던 유승민도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었어요. 정말 깜빡깜빡 하시는데 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와 유승민이 결합을 합니다. 중도 통합을 한다고. 이때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박지원 같은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처음에 민주평화당 만들었다가 또 정동영 체제의 반기를 들고 또 끌고 나온 게 대한신당이니까 원뿌리로 따지면 2016년에는 다 같이 안철수 덕분에 빠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철수당이 네. 세 개로 쪼가려져 있는데 이걸로 합치자라는 게 상당 통합이고. 그렇죠. 근데 지역적으로 38석을 2016년 총선에서 네. 38석을 의석을 딱 잡아지고 네. 저 정당 대표 2등 했던 그 안철수는 이 당 꼴보기 갖다 털어버리고 안철수 당을 떠나버렸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뭐 그 안철수가 만덕산에서 불러들었던 그 손학규 옹이 네. 지금 죽어도 내가 이 바른미래당을 못 내놓겠다고 지금 오늘 싸우고 있는 게 오늘의 현주소네요. 그렇죠. 안철수는 가고. 안철수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조금 한 닷새 있다가 손학규 대표 만나서 대표님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제가 비대위원장 할래요. 내가 비대위원장 할래요. 손학규 웃기는 소리 마. 그래서 깨고 나와서 이번에 보면 당 이름도 국민당이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다가 바로 이제 빠꾸 맞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2016년에는 당시 호남 지역의 반문재인 정서, 반노 정서, 반문 정서 덕분에 28개 중에 23개 지역을 갖다 국민의당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 반문재인 정서라는 거는 문재인 씨가 저 비서실장하고 할 때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네. 그 기억 때문에 그랬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금 뭐 손학규를 중심으로 막 뒤죽박죽 5, 16곡으로 싸워서 이 호남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에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안철수당 2016년에 안철수당 현상을 이 호남 신당이 이번에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게 제일 큰 관심이네요. 저는 뭐 극단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2016년에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호남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것이 첫째.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그 손학규 뭐 손학규 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당 통합을 통한 호남 통합 신당에 대통령 주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게 첫째. 둘째. 그러니 호남 사람들이 마음을 갖다 줄 리가 만무하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사실은 호남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을 믿고 노무현을 밀어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는데 노무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되고 지들이 나 좋아서 찍었나? 이회창 보기 싫어서 찍었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부산 내려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문재인 참여정부는 PK 정권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호남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다 다 알고 있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겨냥한 대북 송금 특검까지도 노무현 정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과 문재인은 반감이 엄청 심했고 그런데 2017년 그 바람에 그 당시 문재인 씨 뭐라고 그랬어요?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 선거 진두지휘하는데 도저히 호남이 뜨질 않으니까 문재인 씨가 직접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그때 그러면 뭐 호남에서 지면 저는 뭐 결단하겠습니다. 즉 은퇴하겠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호남에서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호남에 대한 뭐랄까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호남한테 호되게 당하는 바람에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3년은 그야말로 호남 정권입니다. 지금 뭐 검찰의 뭐 빅4가 또 호남 일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주요 지금 뭐 경찰청장 뭐 다 해가지고 뭐 지금 호남 정권인데 네. 그렇다면 그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남 사람들 이게 내 정권인데 내 정권이요. 대주주요. 그런 얘기를 옛날 TK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으면은 저 청와대 비서관한테 전화가 되는데 다 무조건 되고 지금 딱 보면요 호남이 그렇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걸치면 우리 종석이 우리 기정이 뭐예요? 우리가 낙연이 세균이 다 되는데 아니 우리 정권인데 우리가 미쳤다고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지고 밤을 샐까 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네. 이 현역들은 어차피 현역들이 뭐 인지도 높고 프리미엄들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민주당 안으로 끌어들이지 왜 이렇게 바깥에 내깔려둬 가지고 그냥 막 1위 때처럼 몰려다니면서 뭐 손학규하고 싸우고 뭐 5, 16국을 하도록 놔두죠. 영입하기가 안 되나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 공천, 호남 지역 공천을 누가 했을까요? 김종인 씨가 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에이스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 민주당 원외당협위원장들 너무 잘 뽑아놨다. 너무 잘 뽑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말로 보면은 김종인 씨가 사심없이 호남 지역 물갈이를 싹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안철수 바람 때문에 비록 고배를 먹었지만은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둘째, 어쨌든 떨어진 지 원외당협위원회 1년 만에 이 양반들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정권을 잡았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지역에 탄탄히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빼내고 안철수 바람 덕분에 된 사람들 내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옛 그림자가 어려있는, 예를 들자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뭐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1+4를 했잖아요. 지난 네네. 정기국회 때. 네네. 그 와중에 뭐 누구누구 뭐 저 도와준 네. 저 4, 네. 2, 3, 4중대들 네. 뭐 지역에는 뭐 네. 전략공천에서 무공천한다. 네. 뭐 해준다 했는데 그 이렇게 지금 합쳐서 뭐 한 30명쯤 돼가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아니 뭐 지역은 뭐 그 지역 한 20대 명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일부라도 그러면 선별 영입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줄 때, 야, 미안하다, 원외당협위원장 3년 오래 했는데, 네. 야, 이게 1+4도 하고 뭐 좀 시끄럽고 하니까, 네. 이 기반을, 호남 신당이 설 기반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면 좀 공작을 좀 해서 한 100명이라도 뺐으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못한 거죠? 그건 간단하죠. 자, 원외당협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고, 김종인이 만들어놓아서 마음에 안 들어도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들 상당수 호남입니다. 비서관 이상. 또 보면은 대통령 직속위원회 60명 아니에요? 그말 130명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남 이미 지역 정서가 2016년 안철수가 안철수 바람을 일으킬 때 정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호남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정치의 뜻을 둔 호남 인사들이 네. 민주당 가서 붙지. 이 사람이 왜 들어오냐고 싸우면 싸웠지. 그렇죠. 일로 옮겨 호남 신당으로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고.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반 지금 뭐 통합 호남 신당 만들겠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멀리 왔구만요. 지금 만약에 한 1년 전이라면 지난 봄쯤에 이렇게 좀 공작을 해서 했으면 이 중에 한 뭐 7, 8명이라도 민주당 빠지면 이 힘이 쭉 빠져버렸을 텐데 이건 그대로 다 남아있고 민주당은 지금 뭐 자기 원외당협위원장 뭐 정리도 안 되고 청와대에서 온 사람도 다 호남 가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 그렇죠. 자, 그런 마당에 있죠. 그런데 그거 통수가 뻔한데 흔한 얘기로 계속 좀 뭐 저 누굽니까 박주선 의원 나왔고 손학규 정동영한테 당신 둘이 물러나야만이 3당 통합이 됩니다. 근데 3당 통합해봐야 호남시당 만들어봐야 무망한 바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손학규 씨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손학규는 보면은 손학규 씨가 나이 47년생입니다. 이제는 40대 장반하던 손학규가 아니에요. 이 손학규도 이미 74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 74시고. 자, 여기서 뻔한데 4.15 총선 이후 되면 어쨌든 내가 바른미래당이랑 간판이랑 하나 틀어주고 있으면 당장은 올 5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나오잖아. 야, 천하의 손학규가 그렇게 지금 영락한 처지가 됐습니까? 예. 근데 이 양반한테 물러나라 그랬더니 뭐 3당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기존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던 뭐 그런 너희 같은 떨거지들 말고 네. 새로운 젊은 세대들과 네. 미래 세대들과 세대 교체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네가 자꾸 나를 물러나라 그러니까 네가 제일 받기 어려운 거 조건을 내거는 거죠. 박주선 씨도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박주선 씨한테 보면 손 대표님 물러나셔야지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 있으면서 나는 저기 세대 교체 물갈이 개혁할 거야. 그러면 얘기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렬선언이지 뭐. 춘천에 뭐 어디 전원주택장으로 2년 집거하다가 닭을 쳤죠. 2010년 8월 15일 날 복귀를 했고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강진모에서 2016년 9월 20일 날 안철수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뭐 국민의당 가서 이제 경선하겠다고 이제 시일 나왔는데 다시 좀 치과 가시면 안 될까? 이제 치과하시면 다시는 못 돌아.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손학규 너무 그러지 마라. 그 나이 든 남자의 외로움을 니놈이 막 몰라서 그렇지. 그 욕 먹고라도 그 국회 와서 점심 저녁 그 친구들하고 이제 후배들하고 와서 좀 국밥이라도 먹으면 따뜻하지. 집에 가봐라. 돌볼 손주도 없는데. 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해설이 안 돼. 손 대표님, 현재는 그래도 의원 수가 17명인가 되니까 그래도 뭐 당의 당사도 있고 뭐 국고 보조금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뭐 90억쯤 된다면서요. 90억쯤 되죠. 그 있어서 그렇죠. 이거 이번에 4.15 총선 끝나고 나면은 국회도 당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대한민국 길이나였던 길이나였죠. 길이나. 정말 길이나였던 손학규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 갈수록 역나가다는 모습이 있죠. 참 보면 씁쓸합니다.